안녕하십니까. 꽃으로 핀 대리기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동두천에서 온 윤한옥입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름 석자를 발표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처럼 당당하고 자신있게 서게 된 이유가 자원봉사라면 믿으실까요? 지금부터 당당해진 한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는 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이웃의 몸에 불편한 이웃들에게 끼니를 챙기고 집안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심부름을 자주 시키셨는데 어린 나이에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엄마 심부름을 하다 보면 자라목처럼 목이 쑥 들어가 한참 만에 나오고 있던 일이 셀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모두 사는 형편이 녹록지 못한 시절이라 자주 물 반, 채소 반에 풀죽을 밀가루를 풀어놓은 끓인 풀죽을 먹고 늘 배고픔에 시달리던 때였는데 우리에게도 먹을 것이 부족한데 이웃을 챙기는 부모님들에게 불만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시절을 지내오신 부모님께서는 늘 정직하고 예의 바르게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좋은 옷, 좋은 음식은 구경도 못하고 자랐지만 저희 칠남매는 정말 따뜻하고 배려 있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기에 자연스럽게 어려운 이 친구들이나 이웃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동두천을 떠난 저는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고향을 찾게 되었고 당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대리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관심이 생기고 다양한 문화의 멋진 사람을 알게 되면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에게 봉사는 특별한 활동이 아닌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봉사를 하면서 참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도망가듯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학생 때부터 보아오던 샘터라는 월간지에서 아프리카 난민 아이들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되어서인지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아이들에 관한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달 2만 원이면 난민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글을 읽고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내가 조금 덜 쓰고 저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간 후원을 하던 어느 날 영어로 쓰인 글과 한글로 번역된 엽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까만 눈동자에 삐쩍 마른 작은 아이의 사진과 함께 연신 감사하다는 말로 가득한 그 엽서를 받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얼마 후 IMF가 터졌고 저희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이 가자값조차 없어 동동거려 했기에 후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후원을 해달라는 연락이 몇 차례 왔었지만 후원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약속은 없었지만 희망을 품고 기뻐했을 그 아이의 동그란 눈동자가 생각나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이제는 이름도 기억나지 않지만 까만 피부의 동그란 눈동자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커갈수록 마음의 죄책감도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아픔이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 봉사를 하겠다는 다짐이 되었고 지금도 조금씩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좋은 것은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두천의 대리운전을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몸도 마음도 추웠던 시절이어서 많이 위축되었고 여자가 술 먹은 손님을 상대로 일을 한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6개월을 매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살아야 했기에 몸살을 겨를 없이 아침부터 새벽까지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낮에 틈틈이 취미활동과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덕분인지 단골 손님들도 많이 늘었고 바쁘게 사는 저를 보고 멋있다고 존경한다는 손님들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점점 자신감이 생겼고 손님들을 모시고 가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님들은 어려운 이웃의 안타까움에 동참하고 가족 단위 또는 친구분들과 봉사에 참여해 주시기도 하고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불화가 있던 가족은 봉사를 통해 행복을 찾았고 사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저에게 밥상을 선물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변화에 동참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저는 크지는 않아도 한 발 한 발 단단하게 봉사를 해왔으며
그 덕분에 지금은 동두천시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40이 넘어서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 정말 무의미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취미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지역 문집에서 제 글을 봤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대리운전을 하면서 느꼈던 슬픔, 또 살아야 한다는 의지, 그리고 간절히 살고 싶은 소망, 그런 글을 담은 일상에 관한 글이었는데 본인이 읽으시고 너무 감동이 되었다고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눈물이 나면서 가슴에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 확 올라왔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과 함께 내가 모르는 어떤 이의 삶에 힘이 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면서부터 내가 소중해지고 일상에서 감사함을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성품과 사는 아름다운 마음, 건강한 정신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았던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이런 귀한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 누군가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김춘수님의 꽃의 한 구절을 읊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